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가 허약한 사람은 이렇게 몸 안에 있어야 될 불씨가 작아져서 그걸 꺼뜨리지 않게 생활해야 된다. 음식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소중히 다루면서 다시 불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불이 안 꺼지게 후후 불어주면서 산소가 공급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씨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 거의 느낄 수 있어요. 불씨가 작은 사람은 자기가 불씨가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손이 차갑고 발이 차갑고 내 몸의 온도가 유지가 안 되고 몸에 열이라는 반응 자체가 없어요. 그냥 파리하고 창백하고 하얀색이고, 혈을 봐도 붉고 혈액이 충만한 색깔이 안 나오고 허연색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기가 많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맨날 덥다 그러고 갑갑해하고 시원한 걸 좋아하게 되고, 음식도 시원한 걸 먹어야지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 피부는 이렇게 가렵거나 열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들, 열 반응들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이쪽으로 열이 몰렸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혓바닥이 이렇게 붉거나 갈라지거나 건조하거나 메마른 이런 현상, 열에 의한 이제 열이 너무 많아도 그것 자체가 진액을 고갈시키면서 건조 현상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열이 많은 사람, 상기가 많이 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아요. 빨리 안 지치고 가만히 못 있고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샥사부작거리면서 다니고 말도 엄청 많아요. 기가 많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일단 말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기어들어가. 말할 힘이 없어. 소리도 이렇게 적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여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기의 힘으로 인해서 말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없는 사람이 말을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그냥 기가 다 빠져버려요. 말 좀 많이 했다가는. 근데 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말이 많고 빠바바박 말 많이 하고 생각도 빨리 돌아가고 목소리도 엄청 커요. 막 뭐 화통 삶아 먹었냐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치료실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기가 약한지 어떤지 금방 표가 납니다. 그냥 하도 우리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바로 압니다. 그냥 기가 너무 많은 사람 시끄러워. 너무 말이 많아.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움츠려들어요. 추위를 타면서. 그게 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가 허약한 사람,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음식을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게 끊임없이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인데, 실질적으로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에 대한 자세, 음식을 먹는 습관, 기준, 규칙,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음식 종류보다. 그래도 자꾸 종류 물어보니까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약재 종류로 조금 강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인삼이 열을 많이 내죠. 기본적으로 황기 이런 게 아주 좋아요. 감초, 대추도 기를 올리는 축에 속하는 약재예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생강, 계피, 부추, 열을 내고 성향이 좀 매운 성향이 나고 강한 성향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늘, 양파 이런 게 다 기를 올리는데, 문제가 기가 너무 약해져서 혈까지 고갈돼서 몸에 진액이 고갈된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불편해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점막 기능들이 다 약해져서.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것들은 만성질환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이런 계통은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몸에 진액이나 혈액이 너무 고갈된 사람은 이 기를 올리는 이런 약재들은 재료로부터 나와요. 몸에 진액이 충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걸로 인해서 부스트 업을 할 수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거는 약간 카페인 같은 역할을 해요. 각성작용, 항진작용,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카페인처럼 이렇게 부작용이나 불편한 감을 그렇게 많이 유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긍정적이고 안전해요. 그래도 얘도 진액이 너무 고갈되면 뭘 빼서 쓸 재료가 있어야지, 연료가 있어야지 부스트업을 하지. 얘 자체가 열과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무슨 재료가 있을 때 그걸 태워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연료는 따로 있어야 돼. 얘는 연료를 태우는 기화작용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진액이 너무 고갈된 사람이 이걸 먹으면 홀라당 빼서 써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액이 너무 고갈됐고 기가 너무 허약하면 이걸 사용할 때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음식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좀 성량이 차지 않고 소화가 쉬운, 열을 좀 낼 수 있는 고기들, 대표적인 게 닭고기입니다. 이게 몸이 찬 사람한테 제일 편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계란은 어떻게 먹어도 다 좋은데 삶아서 먹어도 괜찮은데, 삶아서 먹었을 때 이 노른자를 조심해야 돼요. 삶은 계란의 노른자를 기가 약한 사람들은 잘 처리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가 허약하고 이런 분들은 소화액이 되게 묽어요. 소화액이 강하게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른자를 포함해서 질긴 고기, 강한 소화액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삶은 노른자는 위의 운동성과 이 소화액의 강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된다. 고구마 많이 먹으면 이게 소화 안 돼요. 이런 분들. 이런 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 밥은 열을 내는 찹쌀이 이분들한테 좋아요. 이분들이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채소 같은 거를 먹으면 자꾸 설사하고 탈이 나니까 채소를 잘 안 먹는데, 채소 반드시 드셔주셔야 됩니다. 채소를 먹는 방법은 이걸 먹었을 때 설사를 하면 데쳐서 삶아서 먹고, 이 기가 허약하고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비인 사람도 많아요. 뭐 안에 진액이 많이 고갈돼서 변비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변비인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왜? 이 변비인 사람한테 설사는 조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아무리 변비라도 허약한 사람들이 변비 쭉 하다가 설사 한번 쫙 하고 나면 확 고갈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태에 맞춰서 생으로 먹어도 계속 변비 상태가 지속이 되는 사람은 굳이 안 데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채소를. 그리고 채소하고 과일도 먹으면 잘 탈이 나니까 잘 안 먹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과일을 익혀서 드시라. 익혀서 먹으면 괜찮아요. 과일을 익혀 먹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후라이팬에 이렇게 익혀서 먹어도 과일 꽤 맛있어요. 사과, 배 이런 것들 익혀 먹으면 꽤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에어프라이어, 뭐 전자레인지도 괜찮아요. 이런 거 좀 돌려서 먹으면 그게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그것도 꽤 맛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과일 충분히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 막 들은 게 있어가지고 체질에 따라서 푸른색은 안 먹고 뭐 흰색은 먹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좀 따지지 마세요. 제가 먹지 말라 하는 거는 요런 거, 매운 거는 점막이 얇아서 잘 못 버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봐봐요. 얘는 삶아도 맵잖아요. 얘도 익혀도 매워. 얘도 그래. 근데 얘들은 보세요. 익히면 안 매워. 그럼 이거 먹어도 돼. 그래서 가공을 해서 순화시킬 수 있는 향신료 개념의 음식들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기가 허약한 사람들은 수분 대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소금을 잘 먹어야 됩니다. 저염식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에 수분이 갈 때 수분이 지 혼자 가지를 않아요. 몸에서 수분이 세포벽을 통과하고 장벽을 통과할 때는 항상 누구랑 같이 간다? 이 나트륨이 수분을 이동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전해질 균형을, 일부러 불균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삼투압을 형성시켜서 물이 가는 길을 뚫어줍니다. 소금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이 물의 이동을 차단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기가 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금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몸이 너무 허약해진 경우에 일반적인 소금의 불순물들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용융소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도시의 고온에서 소금을 용융하게 되면 이 소금이, NaCl이 원래 금속이에요, 상온에서는. 이 금속이 녹는 것과 같은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 것은 이게 용해되는 거라고 하고, 금속이 액체가 되는 것을 용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융소금을 만들게 되면 이 순수한 NaCl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순수한 NaCl은 아까 물이 가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너무 빠르게 잘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나트륨은 노폐물을 흡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소금은. 그래서 깨끗한 소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용융소금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게 체질 얘기를 내가 잘 안 하는데 자꾸 체질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서, 제가 체질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자꾸 나는 무슨 체질이야 라고 자기를 고정하려고 그래요.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그 체질 얘기를 안 하는데, 원래 이런 경우를 한방 상식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소음인으로 분류를 해요. 소음인들은 따뜻하고 달달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이 맞아요. 꿀, 영양분을 굉장히 안전하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꿀이라든지 탄수화물 중에서는 감자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좀 많아지고 당뇨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경우는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면서 채소류, 과일류 이런 것들을 점점점 늘려 나가야 돼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당의 위험성이 높으면 이런 것들을 줄여야 돼요. 꿀, 감자, 찹쌀 이런 것들은 줄이면서 다른 것들의 비중을 더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결국 내 불씨가 약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제한이 돼 있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음식의 종류, 가지수를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그 다양성이 높았을 때만이 내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서 데쳐서 먹고, 계란을 먹되 노른자 빼고 먹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가지수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까? 닭고기 먹고, 계란 먹고, 청국장, 낫또,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먹어보면서 나한테 자꾸 적응시키고 맞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가지수를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한 가지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음식의 양,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양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